이혼을 한 거는 김승주예요. 혜은이가 아니라. 혜은이는 무대에서 노래 부를 때만 혜은이라니까요. 김승주라는 존재는 없었던 것 같네요. 김승주로서 뭘 해본 게 없으니까 그 존재조차 잊어버리고 살았던 거 아닌가. 선생님 이거는 조금 되게 예민한 질문이기도 하는데 그래도 이거 좀 말씀을 나누고 가야 될 것 같거든요. 2020년인가 19년인가 이혼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간 뭐 이혼을 하게 된 이유가 원인 여러 가지지만 이제 사업하시다가 좀 많이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지셔서 그 빚을 다 혜은이 선생님이 떠안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네. 네. 제가 그 2019년도에 이혼하고 한 1년 반 정도 정말 은둔 생활을 했어요. 대중들은 아니 2억도 아니고 2억도 큰 돈인데 왜 그 많은 걸 다 선생님이 떠안으셨을까 하는 거에는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아요. 한꺼번에 제가 다 떠안은 건 아니고 뭐 부부니까 뭐 남편이 저기 어려울 때 부인이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 부인이 어려울 때 남편이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 또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거. 그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크게 아직도 이제 마음에 있어요. 그냥 좀 더 참아봤으면 어땠을까? 뭐 그러다가도 또 아유 아니야 뭐 서로 편안하게 살면 좋은 거지 못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지 뭐 그렇게 그 김동현 씨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장 이혼하게 된 그 내용은 서로 좀 편안하게 살아보자. 뭐 다른 이유는 없고 뭐 싫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그래서 네네. 했던 네.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쭉 선생님을 만나 뵙고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됐느냐면요. 아까 왜 대한민국의 혜은이는 치사치졸 쪼잔 아니야. 나는 그냥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 책임져. 약 그런 분이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적어도 돈 때문에 이혼했다는 소리는 안 듣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돈 때문에 이혼했다는 소리는 안 듣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듣고 싶지는 않지만 네네. 우리 정도의 나이대에서는 이혼이라는 거는 굉장히 질타를 받을 수 있다는 예전에는 네네. 그럴 수도 있었잖아요. 네네. 30년을 살고 그럼 좀 더 일찍 어떤 그 결론을 내지 30년이나 살았으면서 그냥 더 참고 살지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뭐 여러 그런 얘기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의식을 해서 좀 시간이 길어졌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전 그래도 어쨌든 좋게 잘 마무리를 해서 그런 부분은 참 서로 다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도 그거를 최선을 제가 볼 때 다 하셨던 것 같아요.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하든 잘 꾸려가 보려고 노력을 하셨던 것 같고요.
선생님이 그 문장 완성 검사에서요. 그 이혼에 대해서는 자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가 가장 인생에서 저지른 큰 잘못은 내가 끝까지 가정을 지키지 못한 것이라든가 가장 내가 잊고 싶은 만큼 힘든 건 이혼 네. 이런 것들. 그래서 이혼에 관련된 아직 상처가 선생님 마음 안에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자책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사실 염려스럽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자책을 안 할 수는 없죠. 안 할 수 없고, 제가 이렇게 명쾌한 답을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네요. 왜 그런지. 그게 그 감정을 어떻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잘 떠오르지가 않는데. 네, 네. 선생님 마음 한구석에 자꾸 약간 좀 이런 마음이 자책 비슷한 마음이 드는 거는 팬들의 대중들의 평가도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대중들이 이제 선생님의 이혼에 대해서 워낙 유명한 분이시니까 이렇쿵 저렇쿵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선생님의 마음을 상당히 산란하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겠죠? 네.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어요, 박사님. 제가 길을 가다가 저는 그 화장 티슈를 많이 써요. 그래갖고 이렇게 손에다 들고 그 휴지통이 없어서 이걸 들고 이렇게 가다가 다른 사람들도 길에다 뭘 많이 잘 버리고 가는데 이것 좀 버리면 어때? 그래갖고 그거를 손에 들었던 걸 바닥에다 팍 팽개치고 그러고 갔어요. 근데 한참 가다가 안 되겠어.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걸 주워서 그렇게 해서 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손에 쥐었을 때보다 버렸을 때의 불편함이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난 정말 약간 좀 이상한 사람인가 봐. 뭐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고 병원에 갔는데 뭐 문답지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쓰는데 거기에 직업, 주부, 남편 직업, 사업 뭐 그 받아 쓰는 그게 내가 전부 앉아서 거짓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쓰다 말고 그냥 놓고 나와 버렸어. 너무 왜 화가 나더라고요. 나는 그 순간에. 저는 가족들하고 외식도 잘 안 해봤거든요. 그 시선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랬는데 너무 하루하루가 좀 너무 긴장 속에서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너무 좀 때로는 힘이 붙였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좀 드네요. 네. 나 힘들게 살았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해요. 네, 네. 우리 이런 얘기 좀 해보면 선생님한테 도움이 좀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나래 씨는 본명이죠, 박나래가. 네. 네. 윤지 씨도 이윤지가 본명이죠. 네, 제가 본명. 근데 우리 혜은이 선생님은 원래 본명이 김승주시죠. 네. 네. 그러니까 인간 원래 김승주와 혜은이에 있어서 구별을 좀 하고 사셔야 되는데 이게 좀 잘 안 되시는 거 아닌가. 구별을 좀 하고 사셔야 되는데 이게 좀 잘 안 되시는 거 아닌가. 저도 공감합니다. 네네. 혜은이라는 이름으로 더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 김승주라는 이름이 오히려 어떤 때 낯설기도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가 아파서 병원을 갔다. 그랬을 때 김승주님 하고 부르면 이렇게 내 본명은 아무도 모르니까 잘 김승주로 불리워질 때는 그래도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건 있어요. 네네. 그래서 너무 개인 생활이 없이 살았고 재미없게 살았고
그랬기 때문에 나도 좀 편하게 살면 안 되나? 뭐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요즘은. 네. 저를 가지고 좀 예를 들어본다면 오은영 박사님? 그러면 저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볼 때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고 또 제가 글을 써요, 선생님. 제가 네네네. 작가예요. 네. 그때 또 작가고 요즘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것들을 부캐라고 보면 부캐들이란 말이에요. 혜은이 선생님은 가수 혜은이가 부캐란 말이에요. 김승주가 원래 사람인 거고. 근데 워낙 이 부캐인 가수 혜은이가 너무나 큰 영역이었기 때문에 부캐에게 잠식당한 느낌이에요. 김승주가. 잠식당한 느낌이에요. 김승주가. 근데 사실 혜은이는 노래를 부르는 무대에서만 혜은이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대를 딱 내려오면 김승주면 되는데 우리 혜은이 선생님은 무대에서 노래를 부를 때도 혜은이, 일상생활에도 다 혜은이였던 것 같아요. 진짜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48년이고 그리고 전 국민이 좋아하고 다 알고 탑이란 말이죠. 근데 어떻게 그게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쉽지는 않은데요. 나의 본캐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정말 뼈골 때리게 말씀을 드리면 본캐는 김승주예요. 본캐는 김승주예요. 그러니까 무대에서 가수 혜은이는 완벽해야 되고 최고여야 되고 근데 무대에서 내려온 김승주는 뭐 어떨 때는 밥솥도 못 열고 양파도 못 썰고 뭐 그래도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잠식당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잠식은 당했는데 제가 제일 행복할 때는 무대에서 노래할 때거든요. 할 수 있고 자신 있고 정말 무서울 게 없는 게 노래밖에 없어요. 무대 위에 있는 시간. 네, 무대에 있는 시간. 네. 그 시간을 빼놓고는 사실은 좀 자신감이 좀 떨어지는 일상생활에서는. 그러니까 가끔 노래를 해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같이 삽시다에서요? 네. 어. 그때부터 또 이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편안하다가 왜 그러냐면 마이크가 준비돼 있는 것도 아니고 음악이 준비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이렇게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내가 노래를 하게 되면 노래가 잘 들릴 수가 없죠. 당연하죠. 이 모든 장치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럼 거기에서 또 난 무대에서 완벽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을 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고 나면 몸살이 나요. 그날 밤에. 그것도 저는 정신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수 혜은이는 김승주에서 혜은이는 몇 살 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5살 때부터 아, 그거는 어릴 때 노래를 그때 베이비 쇼라고 그래가지고 네. 어떻게 이제 아버지가 요즘 말하면 그 프로덕션을 하셨어요. 네. 극단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영향을 받았는지 그건 모르지만 그리고는 19살 때 학교 졸업하던 해에 바로 아버지가 그 보증을 잘못 쓰셔가지고 야간 업소, 극장식 맥주홀, 캬바레, 나이트클럽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가장이 돼야 해서 노래를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어린 시절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더 선생님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대중이 원하는 모습으로 약간 만들어진 면도 있는 거예요. 그게 가식이란 뜻이 아니라 이러길 바라는, 이러기 바라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모습으로서 존재했을 때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지 못한 모습으로 존재할 때 불편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유명한 가수가 아니었으면 좀 덜 힘드셨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왜냐하면 맞아요. 하루를 24시간이라고 보면 전성기 때는 아마 차에서 거의 주무셨을 거예요. 이동하고. 그럼 20시간 곱하기
48년. 와. 그러니까 인생의 대부분을 가수 혜은이로 사신 거예요. 물론 굉장히 의미 있고 보람되고 행복하셨겠지만 자 그런데 24시간 중에서 한 4시간에 속하는 곱하기 48년 동안의 김승주는 네. 그 김승주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조금 더 뼈골 때리게 얘기를 해보면 이혼을 한 거는 김승주예요. 혜은이가 아니라. 혜은이는 무대에서 노래 부를 때만 혜은이라니까요. 그러면 아이도 낳고 집을 사기도 하고 땅을 팔기도 하고 또 가족하고 놀러 가기도 하고 결혼도 하고 이혼도 한 사람은 혜은이가 아니죠. 김승주거든요. 그러니까 본캐 김승주로서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박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김승주라는 존재는 없었던 것 같네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김승주로서 뭘 해본 게 없으니까 그 존재조차 잊어버리고 살았던 거 아닌가 싶어요. 진짜 진짜 좋아해 나를 줘 삑삑삑삑 영을 남기고는 새벽차는 떠나갑니다. 뭐 언제나 선생님은 혜은이로서 존재했기 때문에 너무 힘든 인생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네. 그럼 제가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가수로서의 혜은이는 이제까지 한 걸로도 충분해요. 전 그렇게 봐요. 저는 대한민국 여자 가수 혜은이 선생님이러거든요. 그럴 정도로 저는 100점 만점에 100점 드립니다. 근데 인간 김승주로서는 더 멋있어요. 왜냐하면 30년 산 배우자와의 그래도 신의를 지키려고 노력해본 거. 마지막까지 삶을 최선을 다해본 거는 혜은이가 아니죠. 김승주죠. 그리고 두 딸과 아들을 정말 엄마로서 역할을 하시는 모습은 혜은이가 아니라 김승주죠. 그리고 무대에서 내려와서 후배들한테 밥 사주는 치사하지 않은 우리 선생님도 혜은이가 아니라 김승주예요. 그러면 김승주로서의 삶도 썩 멋지죠. 감사합니다. 네, 정말 멋지죠. 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오늘 김승주란 이름을 가장 많이 불려오신 제가 것 많이 같아요. 불렀거든요. 네, 정말이에요. 어릴 그렇죠. 때 빼놓고 네. 오늘 제일 많이 불려졌어요. 감사합니다.